예, 이제 지방선거가 2주 좀에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누구를 뽑아야 될지 마음 못 정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야. 그래서 자갈치 아줌마에서는 어제부터 부산시장 후보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부산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갈치 아줌의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운 부산, 또 다시 살아나는 부산을 위해서 6.1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진보정당 단일 후보 정의당 기호 3번 김영진입니다. 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저희가 주요 양력을 좀 준비했습니다. 부산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하셨고요.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장 하셨고요. 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 본부장 하셨고요. 병역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재산 신고액은 3억 6,072만 7천 원 신고하셨습니다. 네. 이 부산시장에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지방자치 28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4년 전에 우리 부산 시민들은 24년 일당 독점 정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했죠. 네. 그런데 결과는 당명만 바뀌었지 내용 같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 네네. 우리 시민 삶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그런 난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과 또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토건 사업 이쪽보다는 좀 더 시민의 건강과 안녕, 복지 쪽에 좀 많이 공약들이 방점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일단 3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예, 예. 월 10,000원 무제한 대중교통 시대, 그리고 예, 월 3만 원으로 병원비 부담 완화, 예, 예. 그리고 부산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1,000억 원 투자 등을 제시하셨는데 예, 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아, 예. 부산에서는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작년에 부산시에서 버스 회사에게 우리 세금으로 준 돈이 3,800억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고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예. 예, 저희들이 BRT를 놓고 또 내가 타는 버스가 언제 오고 이런 게 잘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세금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네네. 버스 회사가 투자한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를 해보면은 실적을 부풀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음. 당장 공영제를 가기는 힘들지만 네. 그래서 월 1만 원 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죠. 지금 부산이 한 41% 됩니다. 예예.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게 되면은 도심의 교통난도 해소를 하게 되고 예예. 그리고 탄소 배출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교통비도 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해서 이때까지 버스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줬던 그 비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부분들로 가게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되면 네. 또 버스 회사에 가는 이런 선순환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버스 준공영제는 실패한 제도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버스 회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노선을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외곽 지역으로 가려면 배차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왜 내가 외곽 지역으로 가려면 어떤 차를
타게 되느냐? 네네. 택시나 네네. 또 자가용을 타게 네네. 되니까 결국 버스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훼손되어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대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특히 마을버스의 문제입니다. 네. 네네. 마을버스는 굉장히 그 고령자도 많이 타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버스 기사의 그 처우라든지 또 저희들이 타보게 되면은 어떤 분은 그러다 아이고 내 이거 타보니까 몸살 날 것 같아서 못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으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마을버스는 먼저 공영제를 실시하고 네네. 또 준공영제는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검토해서 시스템을 바꾸자. 그런 부분에서 일반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제 이 공약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네. 게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공영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바로, 대해서는.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시내버스는 지금 이제 모자란 분을 보존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회사에다가 그렇죠. 예, 이게 아니라 시민에게 그러니까 복제 시민의 대중교통 비용을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10,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그렇죠. 대중교통을 많이 탈 것이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대중교통이 전체적인 분담하는 역할에 있어서 도시교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결국은 완전 공영제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 완전공제를 할 하긴 수가 어렵고, 없으니까 예. 이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지금 노선이 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노선 조정권은 사실 부산시에 있거든요. 네. 네. 그 의지를 가지게 되면은 이 배치를 잘 할 수 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800원 돈을 썼는데 이 세금이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라는 부분들로 볼 적에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월 3만 원으로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하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예. 추진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 65% 됩니다. 예, 예. 그래 되면 한 35%는 우리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평균 가구당 10가구당 8가구가 민간보험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 5개 정도.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뭐 안 든 가정이 없다 할 정도로 네, 다 네, 들어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월 한 31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산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민간보험 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음. 또 유병자들도 제약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소득층들은 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되면은 가입을 못하는 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치료의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공제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쪽에 그 보장해주지 못하는 35%대에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 기금으로 또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공제조합을 설립을 해서 월 3만 원으로 병원비를 부담 안 한다. 이게 개인이 내는 돈이 월 3만 원이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떤 3만 병이든 어떻게 그렇죠. 되는 예,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65%는 이미 건강보험에서 네. 하고 그러고 있으니 35%만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 상해 이런 것을 공동으로 준비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1,000억 원 투자하겠다. 예, 이렇게 예. 제시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공약입니까? 부산의 청년이 15,000명 정도가 1년에 네네. 다른 도시로 간다고 네. 또 수도권은 많이 가겠죠. 예. 결국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부산에 머물게 하고 그 인재가 부산을 위해서 어떻게 혁신의 중추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굳이 여기서 희망이 있는데 부산을 나가지는 않거든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게 되면은 네. 서울에 간 그 학생들이 부산으로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뭐 몇 년 안 내려오는 거 평생 안 예, 예. 내려오는 수가 거의 대부분이라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대학이 한 4,800만 원 되는데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뭐 2,050만 원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예. 한 40%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비 투자가 이래 돼가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서 있겠지만은 선순위로
그러니까 네네. 청년 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년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예, 것은 예.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부산의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 중심의 동남권이었는데 이제는 세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이 탈탄소화 이런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려면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부산 대학을 중심으로 한 부산 거점 대학들의 내용들이 훨씬 옛날보다 좋아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딱 특정 대학교만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네.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들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보조해주는 금액을 보면은 네. 그 서울대학이 한 5,1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1,400억이 안 되거든요. 예. 한 4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럼 학생 수를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예, 2021년도 보면은 부산대학이 20명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을 볼 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왜 부산대학이나 서울대학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네. 예, 네. 그런 부분을 볼 때 왜 보조를 작게 받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부산대학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 또 예. 다른 우리 국립대학도 하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립대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네.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산대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학교여서 시비를 출연해서 지원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점은 뭐 추후에 또 기회가 될 때 여쭙 게 많아가지고요. 예예예. 그 가덕신공항 월드엑스포 예, 여기에 예. 대해서는 예. 그렇게 썩 그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특히나 예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덕신공항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반대했던 이유는 예. 안전과 환경 예,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책 사업들이 그렇듯이 사실 13조 7천억 아주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대강 사업이 22억이었는데 22조. 22조. 네. 22조. 네. 22조. 근데 13조 7천억인데 근데 지금 할 줄을 하나 놓는데 13조 7천억이거든요. 예, 예. 두개 놓게 되면 21조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국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정치적 판단이 있고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치적 판단의 시간은 끝났다. 네네네. 예, 뭐 특별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이 예타도 면제되었고 예,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뭐 역사적 평가를 나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정치적 압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뭐 심사함도 7천억의 적정성 여부도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도 조사해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하면은 사실은 뭐 동아시아 최고의 그런 최대의 그런 철새 도래지, 동백군락지, 또 바다에 있는 우리 생태계, 천혜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설득해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 설계 시공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은 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계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부분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국책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에 쫓긴다든지 우리가 부실의 그런 가장 큰 것은 빨리빨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대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예. 것이죠. 아니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원전 관련 공약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예예. 네. 원전 2호기 부분은 지금 사실 수명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은 연장을 해서는 안 되고 폐기해야 된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네, 안전에 네. 대한 부분은 고증이 네. 방사선 폐기물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전 부분을 폐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네네. 이미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산업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극복 5대 공약도 좀 있던데 소개해 주실까요? 예예예. 그러니까 기후위기 5대 공약이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네. 사회연대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1조 원을 2030년까지 하겠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기금 그
박형준 시장께서 1,000억이라 했었는데 네네. 2050년까지 그것으로는 이거는 극복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후위기에서 산업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고용 분할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안심을 시키고 새로운 방향을 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 임금의 보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1조 원을 그쪽에 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이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쭐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를 지나 회복 단계에 지금 네네.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필요한 것은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잘 회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정책을 가지고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시민 참여의 그런 정치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지방 정부의 새로운 부산을 위한 그런 집권 전략을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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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